안녕하세요. 머니코치 신성진입니다. 오늘은 행복하게 벌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벌기 역량을 어떻게 키울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돈을 잘 버는 방법에 대한 거는 유튜브에도 그렇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서 일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 얘기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고 싶은 프레임은 뭐냐면 돈을 더 잘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행복하게 벌기를 하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진단 결과와 함께 행복하게 벌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단 결과를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 벌기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건데, 이게 등수입니다. 그래서 벌기 전체 등수가 내가 100명 중에서 몇 등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이때까지 진단한 사람들 모두 다 통계를 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등수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이분은, 등수가 되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요게 벌기 전체적인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각각의 개별적인 점수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벌기 점수를 키우려면 시작하는 님이 제일 낮으니까 이걸 좀 키워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각각의 코칭 포인트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코칭 포인트들이 뭐냐면 내가 체크한 것 중에 이게 약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코칭 포인트로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벌기 역량을 키우고 더 돈을 잘 벌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벌기 역량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행복하게 시작하는 님과 행복하게 지속하는 님, 행복하게 함께하는 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 때 우리가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얼마나 시작한 것들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한계를,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얼마나 성공과 성과를 키울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진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벌기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거니까 보거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업도 하시고 자영업도 하시고 하실 건데, 또 기업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내 벌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 보고 그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님, 지속하는 님, 함께하는 님 같이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벌기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측면들을 바라볼 때 100세 시대라고 하는 관점들을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패러다임이었냐면, 한 30세부터 시작해서 한 60세 정도까지 요 기간 동안에 공부한 것들을 번다라고 하는 관점인데, 지금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은퇴 시간 이후에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55세, 60세 돼서 은퇴해서 사망할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연금으로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아주 짧은 시기에 작동하는 프레임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다 죽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했죠. 지금은 60세부터 은퇴하는 데까지 놀고 먹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벌기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너무 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계획할 때 젊었을 때 집중할 것들, 나중에 또 노후에 은퇴하면서 행복하게 벌 것들, 이런 관점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으면 아주 유연하게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난해지고, 그 다음에 몸이 약해서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힘들고, 그 다음에 외로워서 힘들고, 이게 노인이 됐을 때 다가오는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하거든요. 이 네 가지 고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뭐냐면 그게 일입니다. 일을 하면 소득이 생기니까 빈곤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고, 또 사람이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디가 아프거든요. 일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일을 하면 심심하지 않죠. 그리고 일을 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일을 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내 업을 계획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60 이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은퇴도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 자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고 내가 뭔가 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스스로 존재감을 인정하고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데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실 건데 그럴 때도 단기적인 성공만 꿈꾸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평생에 내가 뭐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이제 60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을 하는 것도 평소 때 같으면 옛날 같으면 뭐 60대면 그만두겠다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석 교수님 저는 계속 강의하고 글 쓰고 그리고 후배들 양성해서 이런 그다음에 진단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 계속 꿈꾸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내가 돈을 번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돈을 버는 것들을 생각할 때 세 가지 차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소득 버는 것들 더 크게 버는 거. 내가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있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거. 이게 더 벌기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소득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벌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면 월급이 정해져 있죠. 내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월급이 갑자기 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벌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9 to 5를 하고 나서 남는 시간들, 주말에 이럴 때 내가 좋아하는 일, 재밌어 하는 일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원고를 쓰거나 이러면 돈을 주죠. 그러면 제가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기고를 하면 받는데 그러면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적지 않은 돈들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돈이 아니지만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 적지 않은 돈들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음, 글쓰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행복하지 않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다는 걸 나이 40이 넘어서 깨달았거든요. 글을 쓰고 그게 원고가 되고 또 사람들한테 의미 있게 전달이 되고 또 소득도 생기고 이러면서 나한테 글쓰기는 아주 좋은 또 벌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는 직장 생활에서 익힌 것들 어떤 분들은 엑셀을 정말 열심히 하고 어떤 분들은 AI를 열심히 배우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강의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벌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벌기를 생각하실 때 뭐 아르바이트, 편의점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 가지고 또 벌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건 행복하게 또 벌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행복하게 또 벌기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행복하게 오래 벌기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강의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런 거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를 70, 80대도 계속 할 수 있다면 저는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 행복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젊었을 때부터 시간 났을 때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아서 또 벌기를 하면 아주 괜찮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 여러분 전체적으로 생각하시고 삶의 생애 소득을 키우는 차원에서 벌기라는 걸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행복하게 벌기입니다. 돈을 버는 게 행복할까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싶은데, 자, 행복한 사람이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벌면 행복해진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려면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행복한 사람이 돈을 잘 번다. 이것도 맞는 얘기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서 식당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당을 갔는데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사장님부터 종업원들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은 이거 잘하는데 이거 드셔보세요. 저희 집 자랑거리는 이겁니다.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들어가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이런 식당이 있고 또 한 군데 식당을 가니까 왠지 사장님부터 우울해.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종업원들은 우리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스마트폰 보고 있어. 이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가시겠어요? 되게 심플하잖아요. 어, 아마 즐겁고 웅성웅성한 분위기 더 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돈을 잘 번다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을 잘 벌면 당연히 행복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회를 누릴 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겠다. 라고 하면 이런 거는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송을 보면서 웃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 참 강의 잘하는 것 같아. 도움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우리 행복도가 높아집니다. 행복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스스로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러면서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돈을 잘 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을 잘 벌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 난 돈을 잘 벌기로 했어라고 해서 바로 돈을 잘 벌어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두 개 다 맞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행복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고 돈을 잘 벌려면 행복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의 팀장이다. 또 내지는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해서 진짜 괜찮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사람을 셀렉션하는 상황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 선택하겠어요? 늘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끼고 적극적이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사람을 팀으로 선정하시겠어요? 아니면 왠지 우울하고 회사 그만둘까 봐 늘 아, 저 자식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이런 사람을 팀원으로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인생은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해지시면 좋겠어요. 일을 하시든 직장에 취직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복이 미래 수익과 직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 행복한 사람이 미래 수익과 직업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행복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런 연구를 한 거죠. 저는 이런 연구들을 보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세상에 쓸데없는 연구, 당연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 사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 검토했다. 자, 분석한 결과 보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보다 직업 수행의 주관적, 객관적, 사회적 지표들에 더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당연히 이러지 않을까요?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일에서 성과를 내고 더 좋은 성과를 내겠죠. 그리고 또 재밌는 표현인데 끝으로 직장 동료와 상사들은 행복해 보이는 근로자의 능력, 성품, 사회성에 대해서 더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좋은 평가를 받고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승진이나 성과급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서 혼자 피식피식 웃고 있고 막 이러면 그럼 바보같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과 관련돼서 행복해지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출발은 뭐냐면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번다는 게 뭘까? 아니, 돈을 번다는 게 뭐야? 돈 번다는 게 행복해? 쉬워?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돈 번다는 건 버티는 거야. 야, 재밌는 일 하면서 돈 번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조금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번다는 거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돈을 번다는 거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가이드가 되는 내용들을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참 나에게 가치가 있었어요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해주고 소개해주고 이럴 때 저는 돈 벌 기회들이 자꾸 더 많이 생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인정을 해줄 때 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돈을 잘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돈 얼마나 번다 그래? 네가 벌면 얼마나 벌 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경제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거든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돈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전달했고 그것이 의미 있게 전달됐고 변화를 만들어낼 때 저는 더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가치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해서 직업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어, 의미 있게 접근하는 게 이게 돈을 행복하게 버는 것의 첫 번째 출발점. 자, 그러면 이제 그 행복하게 벌기의 세 가지, 행복하게 시작하는 님, 행복하게 지속하는 님, 행복하게 함께하는 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게 시작하는 님입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성당을 짓고 있는 벽돌공의 이야기입니다. 성당을 짓고 있는 벽돌공에게 한 사람이 가서 물었대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한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 본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했대. 이게 좀 어떤 톤이죠? 네, 좀 짜증나는 톤. 야, 본 몰라? 뭐 하고 있는지? 뭐 이런 톤.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말 시키는가요? 이런 느낌. 좀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 번째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고 있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게 행복 심리학, 긍정 심리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창업을 하거나 해서 일을 하게 될 거고 또 내지는 또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뭐 하고 계세요라고 얘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이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행복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쌓아올린 벽돌 다음에 퀄리티가 똑같을까요? 라고 한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야, 보면 몰라. 벽돌 쌓고 있잖아. 야, 먹고 살려고 벽돌 쌓고 있잖아. 이렇게 쌓아올린 사람들의 그 담벼락과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고 있죠. 라고 하는 생각을 지으면서 쌓아올린 벽돌 다음은 퀄리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성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공사장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누구랑 같이 일할까요? 당연히 세 번째 사람하고 일을 하겠죠. 성과도 잘 내고 결과가 좋으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이게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한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신성진 씨,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 몰라? 강의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먹고 살라고 강의 찍고 있잖아. 목도 아프고 한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고 있지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한테 행복하게 벌게 돼서. 그래서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모습들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을 쓰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게 벌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첫 번째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를 만들어내고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세 번째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의를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에 긍정적인 정의를 내리시면 좋겠어요. 호떡 장수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 일에서 몰입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 시간당 9달러 30센트를 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성당을 짓고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카페를 오픈했어요. 카페를 오픈해서 커피와 빵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빵 파는 사람이고 커피 한 잔 팔면 5천 원을 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는 빵, 커피를 좀 더 좋은 커피를 만들어서 여기
이 카페 온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면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 때, 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 있는 목적을 부여하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어, 일을 재밌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해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더 잘하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자율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자꾸 성장하고 성과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난 할 수 있어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벽돌공이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측면들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을 의미 있고 재밌게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벌기의 첫 번째 출발점, 시작하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잊지 않고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복하게 지속하는 힘. 시작은 했는데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지속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은 잘하지만 중간에 스톱을 해버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성과와 결과로 잘 나타나지 않죠.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는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달려서 저기 가서 이렇게 어, 요염하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거북이 모습을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죠. 땀을 뻘뻘 흘립니다. 저는 토끼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재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꾸벅꾸벅 뚜벅뚜벅 자기의 걸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토끼같이 재능은 타고났지 않았지만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거북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고 있는 토끼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첫 번째, 나도 자고 싶다. 우리 그렇잖아요. 잘 나가서 즐기고 놀고 이런 사람도 보면 나도 즐기고 싶은데 나도 놀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거북이는 그 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는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조절하는.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거북이가 토끼와 다른 점은 뭐냐면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아니 토끼는 끝까지 결승점에 가서 쉬어도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까불면서 노는 거죠.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자고 있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이루는 거죠.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진짜 잘 나가고 엄청난 성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보다 나중에 보면 끝까지 갔던 친구들, 자기의 걸음으로 뚜벅뚜벅 갔고 주변에 있는 어떤 화려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 흔들리지 않고 자기 걸음을 갔던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시든 어떤 형태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가면 그게 성공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길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아시게 될 건데 근데 이 지속하는 힘이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잖아요. 목표가 있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와 자기 조절 능력. 자, 목표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목표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할 때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표를 적어보는 것. 그리고 목표를 이미지화 해보는 것. 그래서 보물지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보물지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이미지를 매일 보다 보면
그 이미지가 우리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도록 우리 뇌가 작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코너입니다.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코너에 제 책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주간 베스트셀러 이런 적은 해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베스트셀러 코너에 이렇게 자리 딱 잡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책을 쓰면서 내 책이 언젠가 저런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좀 어렵고 중간에 아이씨 이건 잘 안 되는데 글도 잘 안 되고 이럴 때도 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글을 쓰다 보면 지속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 아내랑 늘 이런 꿈을 꿨습니다. 카페를 만들어야지. 카페에는 이렇게 책들이 있고 그리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한 열 몇 명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있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독립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꿈들을 꿨는데 이런 꿈들을 어, 지난 3월 달에 오픈을 해서 저처럼 강의하거나 코칭하는 사람이 딱 원하는 이런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이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늘 이런 꿈을 꿉니다. 청중이 대규모 청중이 있는 그런 큰 공간에서 강의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했던 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그래 그 정도 처음 생각할 때는 이루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더 큰 꿈을 꿉니다. 또 1000명 이렇게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머니프레임 코치라고 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교육 공간 이런 공간들을 제가 늘 생각했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들을 이 보물지도란 책에는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번 이런 이미지를 틀에다가 갖춰놓고 그걸 계속 꿈꾸고 그림을 그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걸 가장 자주 보시죠? 어, 요즘은 가장 자주 보는 게 우리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를 하면서 보고 그래 내 책을 저기다 놓고 그 다음에 저런 청중어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다 켤 때마다 보고 노트북에 깔아놓고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꿈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내가 꿈꾸는 것 빌딩도 그리고 빌딩에 여러분들이 세우고 싶은 회사 이름도 그려보고 내가 여기 빌딩에서 이 빌딩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생산하면서 일을 할까 이런 꿈들을 그려보고 그걸 이미지화 해보면 우리가 자꾸 그 이미지와 그 목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일기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일기를 쓸 때 맨 위쪽에 내가 꿈과 목표를 생각하는 걸 자꾸 적어보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꿈과 목표에 집중하는 거. 마치 거북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꿈과 목표를 생각해 보는 것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꿈과 목표가 평생 동안 똑같이 가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꿈과 목표는 우리에게 방향을 결정을 해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좋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쉬고 있는 토끼를 보면서 나도 자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이런 꿈을 이루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처럼 여러분들만의 보물지도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거야. 나는 어떤 걸 누리면서 살 거야. 이런 부분들 그려보고 그것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집중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크고 막 이런 꿈들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내 앞에 있는 단계별로 어떤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어떤 학교를 공부를 더 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조금 낙담이 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올라오거나 그래서 지금 하는 노력들을 중단하고 싶을 때도 이 목표가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려보는 것. 여러분 꿈꾸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꿈꾸는 삶도 마찬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감정 조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충동적으로 어떤 사고를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어, 트라우마, 중독, 어릴 때 학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힘들을 약화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전두엽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전두엽과 우리가 편도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도체라고 하는 건 우리 감정을 조절하는 거고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는 이성적인 걸 관장하는데 전두엽과 편도체가 붙어서 편도체가 감정이 이기면 사고를 치죠. 화나면 화나는 대로 욕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감정이 이기는 거고. 근데 우리 이성이 그렇게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돼. 참아야 돼. 이런 얘기를 감정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안 일으키고 이걸 통해서 성과를 이루는 것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을 건강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트라우마와 중독과 학대와 스트레스가 전두엽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도소에 있는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쫙 조사를 해보니까 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전두엽이 쪼그라들어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전두엽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게 긍정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추억, 그다음에 취미, 운동, 명상, 웃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긍정성을 강화시켜줍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줬을 때 우리가 지속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실험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실험을 했는데 한 반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슬프고 괴롭고 화났던 일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반 아이들한테는 기쁘고 즐거고 재밌던 일을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슬프고 화났던 일 생각했던 친구들은 동생이랑 싸웠어요. 동생이랑 싸웠는데 나만 엄마 아빠가 화냈어요.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얘기를 해요. 기쁘고 즐거웠던 애들은 노래방 가서 재밌었어요. 동생이랑 재밌게 놀았어요. 엄마 아빠랑 뭐 게임하고 놀았어요. 여행 갔다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쳤어요. 어떤 반 애들이 시험을 잘 쳤을까요? 즐겁고 신나는 생각을 했던 애들이 시험을 더 잘 쳤고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결과도 나타낸 것들을 EBS에서 방송하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면 머리가 유연해지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겨서 창의성도 생기고 머리도 잘 돌아가서 성과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운전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길도 놓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경험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어두운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성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전두엽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좋고 AI한테 물어봐도 되게 좋은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이런 겁니다. 한 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쓰라. 세 가지 이상 쓰라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감사하라.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긍정문을 쓰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감사 요청을 현재 시제로 작성하고 모든 문장 감사합니다도 마무리해라. 자, 오늘 제가 주말에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하면서 제 스스로 행복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한 내용들 전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보면 기분 나쁜 일들이 우리 뇌리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감사할 것을 찾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것은 구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긍정성이 강화되고 전두엽이 건강해져서 이런 게 돈과 관련돼서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되게 결핍감을 느끼고 충동적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 소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와서 이거 진짜 좋은 거 있는데 여기 투자해봐. 정말 좋은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렇게 좋은 걸 지가 가지고 왜 나한테 요구해? 이런 것들
위험한 투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업과 관련된 유혹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일기를 추천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성폭행도 당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기가 계속 어, 살아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습관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하루에 3가지 이상 매일 구체적으로 지질되게 써보라고 그러는데 저도 매일 쓰진 않습니다. 매일 쓰지는 못하는데 가끔씩 쓰면서 하루를 또 감사하게 되면 그러면 되게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비나 이런 부분들의 통제도 많이 되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내일 또 어떤 일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건강해집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드리는 얘기들이 저 사람은 공자님 말씀 뭐 좋은 얘기 하는 거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돈 버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소득 역량, 벌기 역량을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제 얘기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목표와 심리, 자기 조절력을 키워서 지속하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게 우리 성과를 만드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3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의 한계를 벗어나는 함께하는 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역량이 있더라도 개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날 때 더 부와 성공의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함께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데요. 경력 직원 채용 시 이전 직장에 평판 조회를 한 적 있냐라고 하는 것들을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중요한 보직에 사람들을 셀렉션 할 때는 평판 조회라는 걸 해봅니다. 그 직장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든지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람이 그 직장에 있을 때 어떤 평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아주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핵심 능력은 창의성과 소통 능력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일들이나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하는 일들은 점점 AI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면서 뭔가 성과를 낼 때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면 창의성과 소통 능력인데 이 창의성과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한계를 벗어날 때 생기는 것이고 그럴 때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통해서 소통하게 될 때 새로운 창의성이 생깁니다. 새로운 창의성을 통해서 소통할 때 구체적 성과가 더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개인화된 시대고 개인의 역량으로 평가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함께하는 힘이라는 게 누군가의 성과와 역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가지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3가지 파트너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동료가 어,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있거나 이럴 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그 다음에 협력업체, 나한테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그리고 고객에 의해서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얘기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할게요. 이 책에 보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는 책은 이소영 작가가 쓴 책인데요. 이소영 작가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케팅 책임자였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많이 기억을 한다. 근데 15년 가까이 원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힘들었던 회사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회사였냐면
정말 내부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이런 식의 평가를 잘 안 하는데 어떤 식으로 평가했냐면 팀장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러면 인사고과를 A, B, C, D, E 매깁니다. 그래서 A와 B는 기본연금보다 많이 주고 D는 기본연금보다 적게 주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경쟁하는 조직에서는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 동안의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성장하지 않는 공룡 같은 회사였습니다. 크긴 큰데 별로 좋은 평판을 못 받는 그런 회사였죠. 여러분들은 잘 그런 감이 없으시겠지만 한때 요 시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을 쓰면 좀 덜 떨어진 인간을 취급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야, 발표하고 이럴 때는 키노트 써야지 아직도 PPT 써? 뭐 이런 평가들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만한 크기만한 회사였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사티아 나델라 3대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그 위해서 회사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성장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변화 중에 인사 고과를 할 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한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팀장들한테 제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미국, 이제 한국에 진출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에 진출할 때 당신들 그 파트너도 좀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시기에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냐하면 가르쳐 줘서 제가 성과가 나면 자기 연봉이 깎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다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이때부터는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적고 보고하고 리포트 할 게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보고 인사고과에 반영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얘기도 하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 듣고 나도 있으라고 하면 막 도와주는 그런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질문이 바뀌면서 협력하는 힘들이 생기면서 회사가 다시 완전히 성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조직들이나 여러분들이 만드는 조직들도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 있는가라고 하면서 동료들이 협력하는 조직이냐 아니면 경쟁하는 조직이냐에 따라서 성과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파트너입니다. 동료, 협력업체, 고객.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동료들 간에 저 사람이 저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하고 그걸 적는 거. 그다음에 협력업체.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 자, 내년부터 3% 깎으세요. 이러면 막 욕을 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로, 지내는 그 협력업체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협력업체한테 여러분들 이게 색깔을 좀 바꾸고 크기를 바꾸면 우리가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개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단가도 좀 더 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협력업체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진짜 이 마이크로소프트 잘 됐으면 좋겠다. 승승장구해라. 이런 마음이 막 우러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회사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제품이 고객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는가. 이런 고민들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요거 어떻게 잘 팔아야 되는데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잘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실 때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얼마나 협력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협력업체와 얼마나 파트너십을 잘 맺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을 진정한 장기적인 파트너로 생각하면서 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상품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장기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내가 이 파트너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가이드를 좀 드릴게요.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보면 이런 거, 티핑 포인트라는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이렇게 성장할 때, 요때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요 시기를 티핑 포인트라 그러고, 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은 이 조그만 아이디어가 어떻게 빅 트렌드가 됐는지를 연구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SNS 마케팅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소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커넥트와 메이븐과 세일즈맨. 커넥트는 뭐냐면 마당발, 정말 인맥이 많은 사람이고요. 메이븐은 진짜 확실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 세일즈맨은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 우리가 야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막 끌고 가서 이거 먹어야 돼 얘기하면서 끌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런 사람을 찾아보라는 거죠. 아주
인맥이 좋고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친구나 선배나 교수입니다. 그리고 뭐 얘기하면 확실한 것만 얘기하는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메이번이라 그러고, 주변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소통을 좀 하세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고 나는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할 거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연락하면 그 사람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도 그렇고 제가 전공도 그렇고 또 동문회 활동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절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못 도와줘서 미안해하죠. 이런 주변에 커넥트와 아주 인맥이 좋은 사람과, 그리고 정말 진심 확실하게 소개해주고 이런 사람과 주변 사람 설득하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폰에 있는 여러분들 명단들 중에 그런 사람을 찾아내서 그런 사람들하고 개인적인 소통을 하죠. 가끔씩 톡도 보내고 연락도 하고 필요하면 밥도 같이 먹고 차도 한잔하고, 그게 쌓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성공에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좀 좋은 분 소개해 주세요. 선배님 인맥 중에서 저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요? 이런 부탁을 했을 때 거부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 정도 될 겁니다.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아, 이런 사람인데 한번 해봐.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자체가 여러분의 진짜 성공하는 힘을 키워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행복하게 벌기를 얘기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부와 행복을 함께 키우는 벌기 역량은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는 것. 시작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진짜 의미 있고 좋은 가치를 생산해낸 것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의미 부여하는 것.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목표를树立해서 행복하게 지속하는 것.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해나가는 동안에 긍정적인 정서를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감사일기 쓰고 하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로 사는 것. 그게 나의 성공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벌기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구체적인 스킬과 이런 건 되게 많죠. 그걸 배우고 지식도 배우는데 그 근저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의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벌기 역량이 키워질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벌기는 우리 머니 사이클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내가 써야 되는 돈보다 많이 벌 때 투자도 가능하고 비즈니스의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게 벌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좋은 출발점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창업과 직업 선택, 업을 선택하고 일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멋진 부자가 되시고 경제적인 자유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